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단백질 섭취 꿀팁이에요.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막 걱정을 한 게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한테 오늘 단백질 파우더 그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많은 분들이 정말 단백질 파우더 뭐 사면 좋겠느냐고, 시중에 제가 이거 어저께 단백질 파우더라고 구글에다 쳐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단백질 파우더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각하시고, 단백질을 잘 먹는 방법은 어떤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을 해서 먹는가요? 이런 거 물어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백질 파우더는 일단 음식으로 해결을 가능한 한 해보고, 정말 안 됐을 경우에 보충했을 때 단백질 파우더와 우유나 두유를 사서 드시는 거지, 이것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단백질 파우더가 아니고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 식품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요, 첫 번째 할 거는 제 생각에는 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밥은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14번 내지 15번 가장 많이 먹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한 200g 정도의 쌀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를 바꿔줄수록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밥은 대부분 우리가 쌀밥을 먹잖아요. 사실 쌀밥은 한번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도 2박 3일을 먹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현미나 잡곡밥을 해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뻑뻑해지고 되게 맛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사실 햇반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데펴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김이랑 햇반만 있어도 어마무지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밥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 흰밥이 맛있기는 하지만 사실 흰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콩밥을 좋아합니다. 이게 콩이, 제가 견과류랑 콩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콩을 먹게 되면은, 콩의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은 콩이랑 같이 섬유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도 콩으로 들어오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남자는 콩을 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여성한테 한다는 거지,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남성한테 들어가면은 또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거는, 밥의 일부를 밥을 만들 때 쌀의 일부를 덜어내고 콩을 섞어서 먹는 거. 콩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콩을 좀 섞어서 드시면, 맛있는 조합으로 드시면은 단백질 섭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밥을 콩으로 바꿔 먹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건 콩이랑 같이 현미를 드셔보는 방법도 있죠. 쌀밥을 현미로 바꿔 먹는 방법. 보통 이제 쌀밥에요, 굉장히 단백질이 많습니다. 한 7% 정도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현미로 바꾸게 되면 이게 한 8% 정도가 단백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조들 같은 게 고기를 1년에 한 번도 못 먹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곡류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이 주 단백질 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 대신 잡곡을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현미를 먹거나 콩을 섞어서 먹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손쉽게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밥을 바꿔서 먹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반찬 하면은 다들 뭘 생각하시냐면은,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구워 먹는 고기들은 당연히 기름이 많기 때문에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권유하는 단백질 반찬은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아니에요. 기름기가 중간 정도 있거나 적은 단백질 식품을 권유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기름기가 조금 있는, 중간 정도 있는 단백질 식품으로는 계란이 있고, 고등어가 있고, 콩이 있고, 콩으로 만든 두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단백질 식품인데 지방이 좀 적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살코기, 이 부분이 또 가격도 쌉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
그다음에 멸치, 새우 이런 거는 지방이 적은 단백질 식품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매 끼니 먹는 단백질, 반찬에 먹는 단백질 식품은 이 안에서 고르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단백질 중에서 지방이 많은 단백질 식품은 예를 들어 삼겹살, 아까 보여드렸던 뭐 스테이크 요기나 등심 고기, 꽃갈비 이런 건 정말 지방이 많잖아요. 닭다리에 이 껍질째 있는 닭다리, 그 다음에 치즈, 이거 지방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치즈 몇 장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기름이 위에 둥둥둥둥 떠요. 그 다음에 유부, 뭐 유부는 기름에 튀기니까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 주시고 요 밑에 있는 식품들을 골라서 매 끼니에 하나씩 드시는데 요 한 접시는요 모두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 8g을 먹으려면은 살코기는 40g을 먹어야 되고 생선은 한 50g 정도를 먹어야 돼요. 그런 요 것들을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하루에 보통 한 평균 5개 정도 먹어야 됩니다.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6개를 먹어야 되고요. 조금 드시는 분은 요것 중에서 골라서 4개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에 있는 살코기 40g, 가재미 50g, 멸치 15g, 새우 50g, 두부는 한 5분의 1모, 콩은 20g, 고등어 50g, 달걀 55, 뭐 대략 요 정도 분량에서 단백질 식품을 하루에 오늘까지 해서 5접시를 먹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드셔야 부족하지 않거든요. 요것들은 모두 단백질이 8g이 들어있어요. 우리 보통 자기 몸무게당 1kg당 1g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60kg인 분들은 60g 정도 먹어야 되고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은 50g, 큰 분들은 뭐 70g, 80g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8g을 요걸로 채워줘야 되는데 요거를 하루에 5개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먹고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정말 식성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누가 상차려 주는 분 아니면 이렇게 좀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요. 살코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중에 새우, 그 다음에 견과류, 콩은요. 대충 100g이 들어있으면 이 중에 단백질이 20%가 들어있습니다. 20g이 들어있어요. 물론 콩은 콩의 종류에 따라서 서리태라던가 우리 가장 많이 먹는 노란 콩 같은 건 40%가 단백질이고요. 밥에 넣어 먹는 콩들은 한 5 내지 10%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되고 견과류도 20%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닭가슴살을 100g을 먹으면 단백질이 100g이 들어온 게 아니라 20g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제품과 요구르트,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요. 우유는 액체잖아요. 요구르트도 액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5%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를 100cc를 먹으면은 단백질이 한 5g 정도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우유를 한 팩을 드시잖아요. 한 팩을 드시면은 한 10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사실 한 8g 정도 들어있습니다.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인데 치즈는 이 유제품을 굳혀가지고 고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단백질 식품처럼 치즈를 100g 먹으면 20%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두부 같은 건 전체 100g을 먹으면 10%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하루 종일 먹는 단백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면 이런 것들은 전체 먹는 무게의 20%가 단백질이고 유제품은 전체 먹는 무게의 5%가 단백질이고 계란과 두부는 전체 먹는 무게의 10% 정도가 단백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백질 식품보다는 기름이 좀 적은 단백질 식품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막 왜 붉은 육류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단백질 식품 중에서 한 가지를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살코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랑 콩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특히 이제 생선이 좋은 단백질의 근본이고 또 이 생선이 사실 고기보다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소화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집에서 구워 먹으려면은 고등 한번 구우면 아파트가 요란해지잖아요.
아무리 에어프라이어를 써도. 그래서 제가 요런 거를 사봤더니 이게 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냄새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도 집에 안 생기고 해서 요런 거를 조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단백질 식품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 식품을 몇 끼니에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두 번째 파트의 주제인데, 이 몇 끼니를 먹을 때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계란 크기를 먹으면 이게 한 60g 정도 돼요. 60g 정도 되면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한 12g, 20% 정도인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몇 끼니의 계란 크기 정도의 닭고기, 살코기,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또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저거 다 없으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먹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삶아서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기름 살짝 두르고 계란 후라이로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국에 떨어뜨려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은 드리기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데요. 2015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육가공 식품, 그러니까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이 국제 WHO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이다. 햇빛이랑 유사한 1군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대대적으로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은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이런 육가공 식품, 햄, 치즈, 베이컨의 매출이 훅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안 사 먹는 거죠. 그 이후로 이런 어떤 육가공 식품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서 이런 걸 먹게 하면은 이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막 이걸 살 때마다, 맛있어서 한 번씩 살 때마다, 그 다음에 또는 먹을 때마다 약간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50g의 육가공 식품, 뭐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걸 먹으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18%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50g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꽤 자주 많이 먹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12g 정도를 먹어요. 육가공 식품을 하고, 대한민국 평균으로. 그러니까 지금 먹는 양의 4~5배를 높여야 대장암이 생긴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스팸이라던가 소세지, 줄줄 소세지 이런 거 안 드시고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치아가 안 좋으시고 혼자 살거나 뭐 노인 두 부부만 사는 경우면 고기나 생선 같은 거를 챙겨서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햄 같은 거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잘 씹어서 먹기가 좋고, 한번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시 뭉친 것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위안에서도 소화가 되게 빠릅니다. 얘네들도 한 15% 정도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내가 치아도 좀 안 좋고 고기 먹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육가공 식품을 드시는 것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지금 드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게 맛있고 가끔 드시고, 또는 나는 소화가 안 되거나 나는 치아가 안 좋은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이런 스팸과 같은 육가공 식품이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거. 굳이 이렇게 부모님이 드시는데 엄마 아빠 그거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고 대장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EBS에서 근감소증 찍을 때 요 얘기하면서 꼭 좀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잘렸어요. 국민 정서랑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을 드실 때 건더기를 드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사실 국은 국물을 드시려고 드시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국물을 더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를 넣은 국을 만들면서 사실 국물을 먹으면 어마무지 많은 염분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좀 작게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해서 드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고기가 삶는 고기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원래 육류나 단백질 식품은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는 고기를 드시면서, 국을 드시면서 국의 양은, 물의 양은 줄이고 국물의 양은 줄이고 이렇게 건더기를 위주로 해서 드시면 또 같이 옆에 들어있는 채소도 먹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국인데
항상 뭐 이렇게 저도 사실 방송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은 동일 주제에서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하셨나를 좀 봐요. 보면 어떤 얘기가 항상 있느냐면은 황태, 북어 이런 거는 굉장히 단백질이 높은데 말리는 과정에서 뭐 단백질이 심한 경우는 많아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농축이 돼서 일반적인 생선보다 단백질의 양이 한 4배, 5배다 뭐 이러면서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황태를 그냥 먹는 거는 술안주로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거 말고는 없고, 대부분은 국을 끓이거나 무쳐서 먹거나 하면은 그 과정에서 수분이 다시 들어가서 부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풀려지면은 단백질의 농도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선국들은 일단 고온조리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고, 끓이면서 부들부들해진다는 장점도 있어서, 특히 옆에 이렇게 두부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도 끓이셔서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버리시지 말고, 사실 액기스는 건더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황태도 좀 건져 먹고 그 다음에 옆에 두부도 먹고 하면은 충분히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이도저도 없었을 때 슴슴한 된장국을 끓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두부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리고 약간의 파 같은 걸 넣어서 이 두부를 건져서 먹는 거예요. 이러면 식물성 단백질을, 사실 두부가 맛있지는 않잖아요. 두부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계란을 입혀가지고 불맛을 좀 기름에 볶거나 아니면 굽거나 하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간을 많이 해서 조림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두부가 되게 맛있기는 좀 어려운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부를 된장국에다가 넣어서 드시면은, 된장국을 그 대신 슴슴해야 돼요. 너무 짜면 또 국물을 먹게 되니까 굉장히 두부 섭취량을 높일 수 있으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거는 유제품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자, 유제품은요, 뭐 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루에 1개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다. 이유는 칼슘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갖고 막 2-3개 막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꼭 칼슘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저는 유제품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식사가 조금 늘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녁을 보통 6시에 먹는데 7시에 식사를 하게 될 때 갑자기 너무 뒤로 해서 먹으면 식욕이 폭발해서 막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때 공복 시간이 길 때 유제품이 하나 들어가면, 요구르트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얘네가 지방도 되게 많고 단백질도 많아서 위 안에 되게 오래 있어요. 그래서 배부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음번에 폭식을 막아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도 해서, 오늘은 지금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단백질을 보충을 하면서 나의 배부른 느낌도 주는 좋은 식품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유 같은 거는 소가 이거 먹고 성장을 하잖아요. 이 안에 소를 위한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남자분 같은 경우 하루에 2잔 이상 우유를 2컵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대한민국 집에 가면은 믹스 너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나무 그릇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한 주먹,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한 주먹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너트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첫 번째, 이 안에 20%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50%가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트를 너무너무 많이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불포화 지방으로 좋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무지 살이 찝니다. 그래서 체중이랑 체중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은 간식으로, 또는 꼭 살 빼지 않아도 되는 분은 간식으로 너트를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너트는 먹는 양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 요거 해바라기 씨앗이잖아요. 해바라기 씨앗은 씨앗도 너트랑 거의 비슷한, 너트류, 견과류랑 비슷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20% 정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세요? 이거 간식으로 많이 팔잖아요. 자, 이게 보통 100칼로리 정도의 너트의 양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어요. 보면은 피칸 조만한 거 10개. 저는 지금 땅콩을 좋아하는데 땅콩 알로 해갖고 16.5개, 16개 하고 반 하면 이게 100칼로리예요. 그 다음에 호두는 반으로 자른 게 7개 반이 100칼로리예요. 그런데 요거는 간식으로 보통 우리가 먹을 때는 한 150칼로리 내지 200칼로리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1배 내지 1배 반 정도 먹는 게 적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가늠을 하려면 손으로 잡았을 때 살짝 요 안에 잡히는, 꽉 잡는 거 말고 이렇게 딱 잡히는 요 안에 싹 가볍게 들어가는 정도의 너트량이 내가 하루에
또는 간식 한번 먹을 때 먹는 너트량이다. 요것도 또 감이 안 잡히면 요즘에 이렇게 하루 한 번 견과류하고 팩에 들어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너트를 한번 쏟아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건포도 같은 거예요. 이거 설탕에 절인 과일이니까 이거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 너트를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한 15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가 적절한 너트 양입니다. 더 드신다고 해갖고 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너트에서 들어오는 또 단백질이 또 몸 안에 들어오고요. 저도 느끼는 게 제가 땅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날 사실 뭐 먹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 아우 내가 그래도 과자보다는 땅콩을 좋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콩을 먹는데, 땅콩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 섬유소도 어마무지 많아요. 이게 딱딱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섬유소가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땅콩이라던가 이런 너트를 많이 드셔보세요. 다음날 변이 묽어지면서 변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섬유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내가 60kg인데 60kg에 적합한 단백질 60g을 먹으려면 나는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면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계란 크기가 60g 정도 되니까 그만큼씩 먹으면 내가 이걸 하루에 3번 먹으니까 대략 20%가 단백질이라서 3끼 단백질 반찬으로 30g의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행히 쌀도 한 8% 정도는 단백질이고, 채소도요, 뭐 항상 보면은 뭐 브로콜리 단백질이 많으니 시금치에 단백질이 많으니 하잖아요. 보통 채소도 1 내지 3% 정도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쌀과 채소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이 20-30g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단백질 반찬에서 들어오는 거 30g, 쌀과 채소로 들어오는 거 20-30g 합치면 한 5-60g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모자라죠. 그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게 요거트나 우유 같은 유제품 간식을 드시는 방법. 여기서 한 10g이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체중을 좀 늘려야 되거나 체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견과류 간식을 드셔야 요게 바로 60g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에서 계시는 분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단백질인 거죠.